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이른 시간마다 좋은 이야기들,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실생활에 주식 투자에 잘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를 잘 지켜야 하는데 이 거리를 잘 못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고 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소실적에 이 거리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긴 했었는데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앞차와의 그런 안전거리겠죠. 그 앞차가 급정거하거나 뒷차가 급출발할 때 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도 안 되고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한테 너무 빨리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의도치 않은 갈등을 또 빚을 수 있고 또 상대를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휘둘려서 괜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너무 쓸쓸하지도 않게 너무 깝깝하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상대를 무조건 싸고 돌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반대로 상대가 내게 너무 분별 없이 다가온다면 단호하게 약간 스톱 사인을 보내라. 스톱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때 교통 흐름이 더 순조로워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안전거리를 확보할 때 인간관계 또한 순탄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매달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관심을 갖고 가야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과한 것도 좋은 게 아니더라.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요즘 그 반도체 기술 패러다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방 IT 산업 트렌드하고 발맞춰서 변해왔다고 합니다. 이 데스크탑 시대는 X86이라고 들어보네. X86을 앞세운 인텔이 호황기였어요. 인텔의 호황기였는데, 스마트폰이 일상이 자리 잡은 뒤에는 그 단순 명령체계 기반의 ARM이 패권을 잡아버려요. 그 이후로 AI가 일상에 파고들어서 반도체 패러다임은 또 한 번 진화 중이고 이 세 번째 물결을 이끄는 것은 GPU의 한 우물을 판 엔비디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그 TD 코엔이 지난 5월 리포트에서 2030년까지 AI 칩 부분에서 엔비디아 GPU가 90%대 점유율을 이제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당장 스마트폰 시장을 보자는 거죠. IBM, 노키아로 개화했는데 후발주자인 애플하고 삼성이 이들을 대체했어요. 현재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까지 가세해서 경쟁하는데 AI 칩 부분은 온갖 빅테크가 자체 AI 칩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AI직 진영에서 일종의 항복 시그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의 전설이자 AI 칩 스타트업이죠. 텐스토렌토 CEO 진 켈러가 지난해 말에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 칩 시장이 워낙 큰 만큼 작은 점유율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AI직 진영이 엔비디아 GPU 정면 대결이 아닌 그 니치 마켓 공략으로 방향을 틀더랍니다. 니치 마켓 공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컴퓨터에는 다양한 계산 장치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CPU입니다. CPU 그리고 GPU. 이 GPU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둘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CPU는 말 그대로 컴퓨터 두뇌죠. 복잡한 일 처리 등을 커버하고 CPU는 명령어가 입력된 순서로 데이터를 해결하는데 순차적 처리 형태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일 사이에 그렇게 끼어있는 자잘한 일도 순차적으로 푸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1+1 같은 기초계산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꼴이다.
뭐 그런 거죠. 이를 돕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 그럼 GPU라는 거죠. GPU. 상대적으로 CPU와 비교해서 멍청하지만 여러 개의 그 쉬운 계산은 훨씬 빠르게 처리하더라. 이 병렬적 처리 방식에 특화됐습니다. 병렬. CPU가 교수 1명이라면 GPU는 조교 100명인 꼴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죠. 이 같은 GPU 시장을 연 거는 2000년대 초반 엔비디아하고 AMD인데 다만 GPU를 대하는 두 기업 태도와 방향성은 전혀 다르더라. 엔비디아는 GPU 한 우물만 팠고 GPU가 단순 보조를 넘어서 HPC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겁니다. 반면에 AMD는 CPU랑 GPU를 병행을 해요. GPU는 단순 보조로만 판단해서 CPU 개발에 힘썼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상한 기업이었어요. CPU가 메인 시장인데 GPU는 니치 마켓이었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현재 엔비디아의 압도적 기술 우위는 당연한 결과물이고 GPU 시장 경쟁자는 AMD 한 곳뿐인데 그마저도 GPU 개발을 꾸준히 이어온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는 GPU의 AI 활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2년 그 알렉스넷 사건이 전환점이 되던데 캐나다 컴퓨터 과학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GPU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AI인 알렉스넷 딥 러닝을 진행을 해요. 이 알렉스넷은 엔비디아가 만든 두 개의 GPU만으로도 데이터 학습을 훈련했고 일반 칩에서 수개월 걸리는 작업이 엔비디아 GPU로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즉시 AI용 GPU 개발에 착수했고 2014년 전담 조직도 만들어요. 2016년을 기점으로 모든 제품을 AI향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젠슨항 CEO는 수년 뒤에 GTC하고 MIT 테크 리뷰 등에서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해서 딥러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워크로드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은 크게 학습하고 추론으로 구분합니다. 학습, 러닝과 인퍼런스로 구분하는데 학습은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AI 모델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 추론은 또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단계고 엔비디아 GPU는 학습에 최적화됐지만 추론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습과 추론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학습은 고도의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핵심인데 추론의 핵심은 지연시간 최소화입니다. 계산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이 때문에 구글과 빅테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GPU는 추론에 맞지 않는 과잉 스펙이다. 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블랙힐 아키텍처 기반의 GPU 출시를 기점으로 추론도 엔비디아 공식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블랙힐 기반의 GPU가 이전과 달리 추론에 초점이 맞춰졌네요. 젠슨항이 올해 초에 GTC25에서 블랙힐은 AI 학습뿐 아니라 추론을 고려해서 설계된 제품으로 전작인 호퍼 대비 추론 성능이 25배나 더 뛰어나다. 그리고 블랙힐의 추론 최적화를 가능하게 만든 건 엄청난 하드웨어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그 TensorRT LLM 등 소프트웨어 추론 엔진의 힘도 덧붙여진 거죠. 이 TensorRT LLM은 GPU가 더 빠른 추론 그 연상이 가능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네요. 비유하자면 일종의 자동 튜닝 장치더라. 그 GPU가 슈퍼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료나 타이어로는 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TensorRT LLM은 자동으로 어울리는 타이어랑 연료 등을 조정을 합니다. 그 같은 GPU라도 TensorRT LLM 적용 여부에 따라서 한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 엔비디아는 TensorRT LLM을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 GitHub에 배포를 해가지고 LLM을 GPU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 강력한 도구 세트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블랙힐 등장 이후로 에이직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에이직 침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 선적까지 이어질 경우 초기 추론 시장은 엔비디아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GTC25에서 올해 하반기 추론 기능을 강화한 블랙힐 울트라 아키텍처 기반의 B300 GPU 출시 소식을 밝혔는데 B200과 비교를 하니까 추론 연산 성능이 1, 2배 개선되고 지금도 B200은 에이직 진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인 구글 TPU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을 하네요. 미국 전기전자공학회가 발행하는 기술 매체 IEEE 스펙트럼에 따르니까 B200은 기존의 H100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질의응답 테스트 능력이 2.5배 개선됐고, 반면에 구글 TPU V6e는 H백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야,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AI 칩 패권 배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자들이 하드웨어 퀄리티를 따라잡더라도 패권을 넘겨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통신과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폐쇄형 생태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GPU를 고성능 연산에 쓰는 이는 많지 않았어요. 일부 개발자들이 편법으로 GPU의 병렬 특징을 활용해서 연산에 썼을 뿐인데, 다만 이를 위해서 오픈GL 등 복잡한 룰을 썼죠. 툴을. 니치마켓을 포착한 엔비디아가 2006년 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내놓았고, GPU가 가진 그 병렬성을 각종 연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보인 겁니다. 바로 그게 쿠다다, 쿠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모든 걸 무료로 배포를 했죠. 다만 쿠다에는 한 가지 구동 조건이 있네요. 엔비디아 GPU 단독 호환입니다. 락인 효과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였던 거죠. 19년이 지난 현재 쿠다는 연산을 넘어서 AI 개발을 위한 필수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뭔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D램도 말 그대로 한 가지 우물을 열심히 파야 돼. 그러면 HBM도 엄청 잘 했을 텐데 너무 과소하지 않았는가?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한테 뺏겨가지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엔비디아를 보고 삼성도 뭔가 좀 깨닫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